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비가 옵니다. 유들맘님. 9848님 여기 군포입니다. 날씨 흐린데 비는 안 오네요. 안 온다고요. 소나기 팍팍 내립니다. 부천 중동의 이석일님. 강남입니다. 0611님.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옵니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시원하는데 보니까 지금 다 경기도, 서울 뭐 이쪽인 걸로 봐서 남부 지역은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예, 문자들 손 들어주시고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뭐 김경수 지사 응원합니다. 김미현님. 최순실에 비하면 드루킹은 지렁이도 안 되죠. 9094님. 그런가 하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안원일님 같은 문자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검이 정확히 조사하고 정확히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공론화위와 김영란 위원장과의 문자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아이를 좀 살려주자. 너무 탁상공론 같은 이상향만 가지고 와서 그거 들이대면 애들 또 잡는 거다. 이런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 차라리 학력고사 시절, 수능 시절이 나았습니다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변상태 기자. 네. 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비 맞고 오셨어요?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폭우가 쏟아져서 야. 근데 또 하필 네. 미리 집에서 기자수첩 원고를 출력해서 김앵커 거 하고 제 거 하고 손에 들고 오다가 젖었네요. 네, 원고가. 원고를 품에다 넣고 꼭 감싸고 있느라고 비를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아이고, 귀한 거네요. 이 엄청 원고는. 춥습니다 지금. 예. 근데 오늘 좀 시원해요. 비가 오는 거 맞아도 좋아. 기분 좋은 비. 이런 비는 좀 많이 전국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수첩에서도 이 더위와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에어컨과 관련해서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폭탄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요금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진율을 없애자, 전기요금을 낮춰라 막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지만 예. 그것들을 조절하려면 대단히 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도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데 예.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를 조금 오늘 높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었던 기사가 그거 아니에요? 일본은 에어컨 마음껏 틀라 그런다. 일본에서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은 에어컨 아끼라 그런다. 이게 뭐냐? 뭐 일본만도 훨씬 못한 나라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에어컨 틀지 말라. 전기요금 누진제 두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전기를 감당 못해서 블랙아웃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세금, 요금 많이 뜯어내려고 그런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은 기본 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기본 요금이 비싸서 일단 비싸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처럼 누진율을 갖다가 3배씩 이렇게 붙인다면은 뭐 거긴 진짜 폭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구조와 대한민국의 구조는 우리는 아주 싸게 시작해서 누진율을 확확 높여가는 구조고 일본은 비싸게 시작해서 누진율을 갖다가 얕게 살짝 올려가는 구조고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에어컨 마음껏 튼다라는 기사는 제목이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한국전력 하나라고 봐야 되지만 일본은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치자면 SK텔레콤, LG U+, KT 막 옮겨 다니듯이 여러 회사의 전력을 자기가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분 나빠 저쪽 걸로 옮길래 이렇게 기전한다 그러죠.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민영화되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러지 마시고 팍팍 트십시오라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조금 입장은 다릅니다. 뭘 제일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일본은 전기력 구조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 첫 번째 얘기해 드리고 두 번째가 에어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집에서 쓰시는 전기 제품 쭉 한번 읊어보시죠.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기본이고, 세탁기. 또 김치냉장고도 많이 쓰시고 많이 쓰죠. 컴퓨터 켜놓고 모니터 있고 전화기 꽂아놓고 밥솥 있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다 합치면 에어컨하고 비슷합니다. 에어컨이 그렇게 많이 전기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에어컨은 정말 이것들 다 합친 것만큼 됐고 요새 좀 절전형으로 많이 나오고 성능이 좋아진 것도 요거보다 좀 약할 것인데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에어컨을 튼다는 것은 우리가 전력 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더우면 조금 틀고. 그렇죠. 하루에도 막 1시간이냐 2시간이냐 그렇게, 이러던 거에서. 그렇죠. 하루에 10시간씩 2주간 보름 동안 계속 틀어야만 했어요. 이거면은 옛날에 전력
요금을 계산하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만 한시적으로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뉴진율을 갖다 없애든지 뉴진율을 갖다 확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취약계층에게는 또는 서민층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든지. 아무튼 우리나라의 누진율 구조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훨씬 드시죠. 엄격한 것만은 여러분 분명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걸 첨두부화, 기저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복잡하죠. 네. 정말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전력을 갖다 넉넉하게 이제 생산해 놓는 단계가 있고요. 가다가 갑자기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확 틀 때,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또 난방을 갖다 막 할 때, 이때는 갑자기 전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치솟겠죠. 그런데 원자력이나 이 석탄 발전은 갑자기 막 더 떼가지고 전기 생산을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늘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두부화라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때 거기에 딱 맞춰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런 발전소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구조는 여름에만 유독 한철 이 에어컨 때문에 확 치솟는 구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럼 좀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아시다시피 전력 발전소를 짓는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어놓으면 여름에 7월, 8월 쓰고 나면 다 놀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묘한 구조 때문에 첨두부화, 기저부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여름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겠다라는 구조로 간다면 이 설계를 3년 전에 해야 됩니다. 3년 전쯤에 시작해서 맞춰놔야만 가능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누진율도 없애고 좀 이렇게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전기요금을 낮춰달라. 내리면 안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요금을 생산하는 비용은 온 국민이 똑같이 내야 됩니다. 누진율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를 돈이 없어갖고 정말 아껴 써야만 되는 서민층도 전기를 펑펑 쓰고 에어컨을 한 4대 5대 틀 수 있는 상류층하고 전기 생산가를 똑같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 불공평하죠.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조정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토론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식들을 미리 갖고 계시면서 전기요금 논의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차원이 달라졌다는 그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위의 차원이 달라졌다. 그럼 에어컨, 전기 소비의 차원도 달라진다는 얘기. 다시 설계할 시점이 아닌가. 냉방이 복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